노후 자금 지켰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나이 들어보니 참 단순한 진실이 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은 나눌 수 있어도 통장 잔고와 진료비, 외로움의 길이는 각자의 몫이더군요. 이 말이 조금 서늘하게 들려도 늦게라도 알아채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노후의 중심에는 결국 내 돈, 내 선택, 내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당연히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애들 위해 고생했으니 늙으면 자식들이 든든한 의자가 되어주겠지 하고요. 그래서 많이 퍼졌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에 퇴직금 절반이 훅 빠져나갔고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둘째가 사업 시작한다며 손 벌렸을 때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밀어준다 하고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다는 뿌듯함,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요. 하지만 세월이 더 가보니 계산이 달라지더군요.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맞벌이의 육아, 치솟는 물가와 대출, 직장 스트레스 그 바람 속에서 부모의 하루를 깊게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명절에도 서둘러 다녀갑니다. 나도 마음이 약해져 혹시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하다가도 며느리 얼굴 떠올리면 말끝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밤에야 혼자 장부를 펼쳐봅니다. 남은 잔액, 다음 달 약값, 난방비, 관리비, 그리고 혹시라는 이름의 예비비. 그 장부를 넘길 때마다 옛날 선택들이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노인정에 나가보면 비슷한 한숨이 적지 않습니다. 집 팔아 아들 집 해줬더니 내가 전세살인에 손주 봐준 대가로 받기로 한 생활비가 3달째 밀렸어. 며느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다만 사정이 빠듯하니 자주 찡그려지는 거겠지.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조부모인데 모두가 같은 계산서를 들고 있더군요. 그 계산서의 가장 위에 적힌 단어는 늘 하나였습니다. 돈 내가 쓸래 돈. 그 와중에 반대의 길을 걸은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박창식 씨 젊을 때부터 원칙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정은 주되 돈은 계약으로 자식이 부탁하면 먼저 계획을 물었고 갚을 능력이 불확실하면 미련 없이 거절했습니다. 대신 본인 노후 설계를 촘촘히 쌓았지요. 퇴직 전에 의료실비를 정비하고 작은 월세 수입을 만들었고 연금 수령 시점을 분산해 현금 흐름을 맞췄습니다. 손주 돌봄도 해줬지만 시간을 정해두고 본인 약속과 건강관리를 우선해뒀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갑박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모두 고마워하더군요. 누구도 박창식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모임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쉽게 도와주면 자식도 부모를 너무 쉽게 기대게 돼. 저는 그 말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내 통장은 내 삶을 위해 우선한다. 둘째, 큰돈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으로 다룬다. 셋째, 건강비와 돌봄비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예산에 박아둔다. 넷째, 손주는 사랑으로 돌보되 내 체력과 일정을 먼저 챙긴다. 다섯째, 외로움을 돈으로만 메우지 않는다. 취미와 친구, 동년배 모임, 가벼운 여행 같은 삶의 결을 주기적으로 넣는다. 이 규칙을 지키고부터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통화가 돈 얘기에서 일상 얘기로 돌아왔으니까요.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산책했지. 단풍이 벌써 내려오더라.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마치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애한테 보내라 해야지 하고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카드로 담담히 결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지요. 그릇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졌다는 작은 기쁨이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더군요. 그날 저녁 큰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서 같이 김치전 부쳐 먹자. 그 통화가 길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대 대신 기대됨이 요구 대신 초대가 들어왔으니까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노후에 최소한을 지킬 만큼의 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돈, 품위를 지켜주는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요. 병원에서 고개를 들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고 자식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아버지는 든든하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자식도 부모의 짐을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면 오늘 밤 장부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고정비를 적고 약값을 적고 대중교통비와 식료품비를 적으세요. 여기에 기쁨비도 꼭 넣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 작은 여행, 동네 합창단이나 탁구 모임, 책과 차 한 잔. 그런 사소한 기쁨들이 노후의 나를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큰 돈을 부탁한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연필을 드세요. 금액, 목적, 상환 계획, 기간을 쓰고 서로 서명하세요.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며칠 전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찾아와 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예전에 나라면 미안함에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 노후를 담보로 잡히지 않겠다. 그는 서운했지만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다며 고맙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선은 분명할수록 부드럽습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오래 가더군요. 또 하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통장과 카드, 연금 수령일, 자동이체 목록을 노트에 적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과 증여의 기본 정보를 체크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안내지에 연명의료 관련 설명도 끼워두었습니다. 여기에 긴 문장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통장은 생활비, 이 통장은 비상금, 이 통장은 기쁨비. 그리고 표지에 크게 써두었습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이 노트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불확실성을 미리 이름 붙이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생활의 습관도 조금 바꿨습니다. 첫째, 장에 가면 계절 과일을 꼭 한 봉지 산다. 입에 단 것이 머리에 단 생각을 불러옵니다. 둘째, 하루 만보를 못 걸어도 좋으니 20분은 반드시 걸어 햇빛을 맞는다. 햇빛이 무료지만 가장 값진 보약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셋째,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통장 분리 점검을 한다. 자동이체가 늘어났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작은 구멍부터 막아둡니다. 구멍은 작을수록 일찍 메워야 덜 듭니다. 노인정 친구들과도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돈 얘기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마음 싸움이 되기 쉬우니 우리는 원칙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보증 서지 않기, 큰 돈은 계약서, 빌려줄 땐 줬다고 생각하기, 받을 생각이면 애초에 빌려주지 않기. 이 네 줄을 벽에 붙여두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때 누구도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작은 기쁨도 세심히 챙깁니다. 토요일 날 시장 앞 벤치에서 어묵을 하나 집어먹으며 사람 구경을 합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지나가고 아이가 튀겨진 만두를 들고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도구구나.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니 세상이 더 천천히 보여요. 바람소리,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은 이렇게 소리가 또렷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달콤한 이자 유혹은 노후의 적입니다. 안전, 국가, 무료, 한정 같은 단어가 붙으면 의심부터 하세요. 저는 수첩 첫 장에 전화 2개를 굵게 써두었습니다. 금융회사, 고객센터, 지역 경찰서.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이 두 곳에 확인합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은 빠르게 끊고 천천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내 노후는 사랑으로 데우고 돈으로 지킨다. 사랑만으로는 장보기 어렵고 돈만으로는 외로움을 덜기 어렵습니다. 균형입니다. 그 균형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저는 제 밥을 차리고 제 산책길을 걷고 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묻겠지요. 아버지, 뭐가 가장 후회돼요? 그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후회는 짧다, 배움은 길다. 나는 배웠다. 나를 먼저 돌보는 법을. 자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노후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나입니다. 돈은 그 중심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다시 잡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통장을 내 삶의 지도 위에 다시 그려보면 됩니다. 박창식 씨가 마지막에 건넨 인사로 맺겠습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고 노후는 계산으로 버텨라. 그러면 사랑도 계산도 오래간다. 지금까지 황금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